관광과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게 이 홍콩의 산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가지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김윤석 씨가 도둑들에서 가면 이렇게 벗으면서 하는 장면 있잖아요. 여기서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주식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홍콩 부동산 되게 비싸다고 얘기하잖아요. 홍콩 부동산이 얼마나 비싼 줄 알겠어요.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금액이라서, 근데 이렇게 특별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밖에 이런 금액들이 적혀 있다는 거는 여기 사람들이 집 하나 갖기가 얼마나 힘든지. 저 앞에 보이는 호텔이 페닌슐라 호텔입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아직까지 저는 본 적은 없는데, 마카오에서 잭팟이 터지면 일주일 정도 여기에 그 스위트룸에 그 방을 내준다고 해요. 진짜 한 20년 전에도 그 우리가 보기도 힘들다는 롤스로이스가 앞에 쫙 있었고, 저 위에 헬기 선착장이 있어서 마카오에서 여기까지 헬기를 타고 쇼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예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왼쪽 편에는 하버시티라고 한때 동남아 동북아 쪽에서 가장 컸었던 쇼핑몰이 있는 곳이고, 저는 이 해변을 따라서 우측길로 쭉 가보려고 합니다. 딱히 관광지가 있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만한 곳들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면서 저도 산책도 하면서 가보려고 합니다. 이제 바닷가 쪽으로 한번 나가 볼게요. 바닷가 쪽으로 오시면은 여기서 우측으로 조금만 더 가시면 굉장히 유명한 딤섬집이 있습니다. 이름이 세레나데였나? 그런데 제가 손님들 모시고 여기 홍콩을 올 때는 항상 여기서 한 끼는 먹었던 것 같아요. 그 딤섬집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 앞에 앉아서 먹으면 이 바닷가가 훤히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이 다른 데에 비해서 당연히 좀 비싸긴 합니다. 근데 뭐 맛도 괜찮고 분위기 때문에 먹는 곳이라 한 번쯤은 와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높은 건물들과 이 관광객들이 여기를 구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을 하는 곳입니다. 여인가라는 말이 나와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면, 홍콩은 여자의 파워가 굉장히 센 곳입니다. 이쪽에서 성추행 뭐 이런 여성과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엄하게 다뤄지고요. 결혼을 할 때 남자 쪽에서 여자 쪽한테 엄청나게 많은 지참금을 줘야 됩니다. 지참금 규모가 1000만 원 뭐 이게 아니라 억대, 몇십억 대 이렇게 넘어가요. 그리고 남자가 보통 집을 하기도 하고 장가가기도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집도 엄청 비싼데 결혼하기도 엄청 비싸고, 사실 우리나라에도 요즘 비혼주의가 많다고 하는데, 이 나라에는 비혼주의라기보다는 진짜로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결혼한다고 하면 오, 앵간히 사는구나. 여기서 집이 있다 그러면 오, 엄청 부자네. 여기서 집, 차, 결혼을 했다 그러면 재벌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강남에 뭐 30평짜리 아파트 살면서 벤츠 끈다 그러면 오, 잘 산다 그러는데, 그 돈 가지고 여기 오면 10평짜리 아파트 하나도 못 살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거는 당연히 비싸긴 하지만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 그나마 축복인 거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홍콩의 강남과 강북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우리나라 서울의 한강 같은 이 가운데에 있는 곳은 강이 아니라 바다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저 거리가 생각보다 멀지 않은데 다리가 하나도 안 보이죠. 그 이유는 여기가 수심이 정말 깊어서 여기까지 크루즈선이 직접 들어옵니다. 다리가 있다 보면 배들이 움직이는 거를 막기 때문에 여기는 다리가 설치가 되지 않고요. 이 홍콩 전역에 해저 터널로 해서 아래로 다 이동합니다. 지하철이고 차며 모든 것들이 다 이 아래에 설치된 해저 터널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녁 때 야경을 보더라도 이 서울과 다르게 눈에 이렇게 가리는 거 없이 이런 건물들을 쭉 다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이런 물류 운송들이 직접 시내까지 바로 들어와서, 또는 이 관광객들이 바로 여기까지 들어와서 관광과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게 이 홍콩의 산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가지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구룡반도에서 바다를 정면으로 두고 왼쪽으로 쭉 걸어오다 보면은 저 앞에 보이시는 저기가 홍콩 이공대학교입니다. 아마 전세계 대학 순위 한 60위권 정도 되는 엄청 명문 대학인데, 사실 저길 들어가면 우리나라 서울대 가는 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저렇게 유명한 대학 건물이
건물이 보이길래 한번 또 찍어봤습니다. 여기가 기본적으로 영국과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제일 순위로 영국의 뭐 옥스포드라든가 뭐 캠브리지 이런 대학들을 많이 진학을 하고, 이 홍콩 내에서 가장 명문으로 꼽히는 홍콩 이공대학을 많이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혹시 홍콩에 국제학교를 보낸다거나 이쪽에 뭐 주재원 나와 계신 분들이 있으면 사실 저기 가는 게 목표일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선망하는 대학교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좀 특별한 하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계속 저는 걷고 있습니다. 오다가 결혼 얘기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저 앞에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신랑 신부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 친구는 대단한 놈입니다. 보통 저렇게 옷을 입고 가는 이유는 친구들이 아까 전에 우리가 들렸었던 해변 같은 데서 그 웨딩 사진을 진짜 많이 찍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오늘 결혼식이라서 결혼식장으로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말 돈도 많이 필요하고 또 능력도 중요하고, 요즘 세상이 이렇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청년들이 편하게 결혼하고 자기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가 조금이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기차역에서부터 내려서 한 10km 정도를 걷고 있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자 하는 곳이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아요. 저 앞에 보이는데 생각보다 멀긴 멉니다. 그래도 이렇게 걷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하고 하니까 생각보다는 힘들진 않은데 거리가 진짜 상당합니다. 제가 호주에서 잠깐 산 적이 있는데, 여기에 있다 보면 같은 영국령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횡단보도에서 건너갈 때 들리는 이런 소리라던가 이 느낌 자체가 호주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 호주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은 홍콩에 오시면은 오 비슷한데 라는 느낌을 좀 들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되게 신기한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어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가 기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사실 보모들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 보모들의 국적들이 대부분 필리핀이나 아니면은 말레이시아, 뭐 베트남 이런 동남아 국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는 학교, 초등학교 앞인데 이 앞에 기다리는 거는 아이들이 하교하면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홍콩 사람을 제외하더라도 보모들이 대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하루 정도 휴가를 받는데, 센트럴이라는 곳에 가면은 베트남이면 베트남, 아니면 뭐 말레이시아면 말레이시아, 이렇게 뭉쳐서 쉬는 날 수백 명씩 거기에 앉아서 서로 얘기도 하고 고향 얘기도 하고 고향 음식도 나눠 먹고, 이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인력 시장에 있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아마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역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한국에도 대림동이라던가 서울 근방에 이 차이나타운 같은 게 형성이 많이 된 걸 보면 외국의 인력들이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는 만큼 그들만의 어떤 지역들이 생기는 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홍콩 구룡섬에 있는 해변도로, 해변길을 따라서 쭉 오다 보면은 이제 여기까지 도착을 하는데, 지금 그 중국에서 오는 기차를 타고 내려서 한 10km 정도 걸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앞쪽이 심사추이의 가운데 부분이고, 계속 걸어오다 보면 이 거의 끝부분에 있는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하버그랜드라는 호텔이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쭉 걸어오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한 10km 정도 걷다 보니까 시간도 조금 걸리고 다리도 좀 아프긴 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조금 더워요. 여기 그 하버그랜드라는 호텔이 왜 유명하냐, 우리들 한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곳입니다. 1000만을 넘었던 김윤석 씨, 전지현 씨, 김혜수 씨가 열연을 했었던 영화 도둑들의 배경이 된 곳입니다. 아마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거 봐도 자세하게 소개하는 영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는 홍콩 와서 숙박을 할 때는 여기가 그나마 또 홍콩에서는 조금 저렴하기도 하고 해서 여기에 숙박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 도둑들이라는 영화를 찍은 걸 딱 보고 오 여기에서 찍었네 라고 느낀 약간 재밌는 곳입니다. 들어가서 어디서 보통 어떤 장면들이 찍혔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도둑들의 마지막 장면이 수영장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하는데, 올라가는 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기 등록을 한 사람만 키가 있어야지 올라간다라고 적혀 있는데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이나 3층으로 계단을 올라가서 갈 수 있는 방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저찌 돌아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21층이 풀 수영장 데크인데 조금 어떻게 보면 몰래 올라왔습니다. 수영장 있는 데까지 들어갈 수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올라가 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기 수영장을 올라갔는데 방카드가 없으면 위로 보지도 못한다고 해서 실패했습니다. 올라오는 것까지는 어떻게 잘 올라왔는데 여기를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만큼 소개해드리는 걸로 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로비 옆에 있는 여기가 지금 인테리어가 완전히 변경이 됐는데 김윤석 씨가 도둑들에서 가면 이렇게 벗으면서 하는 장면 있잖아요. 真香港地区 그 나무로 되어 있는 그런 인테리어를 하고 있었던 그 바가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테리어가 변경이 돼서 그 모습이 나오지는 않는데 가면 벗는 장면이 여기서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관광지에 와서 사람들이 찾아오면 유지를 시켜주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나 한국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수출이 되고 있다 보니 유지가 되면 여기 관광 포인트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운영하는 사람의 마음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없어지고 있다는 게 씁쓸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드디어 홍콩의 중심 금융 허브라 불리는 센트럴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지하철역에서 올라오면 이렇게 엄청난 크기의 루이비통 매장을 볼 수가 있고 지금 이 주위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금융회사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A, 저기는 뭐 중국은행, 저 위에는 JP모간 건물입니다. 뭐 여기를 걷다 보면 진짜 딱 두 개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쓰는 명품들 관련된 상품 매장 그리고 금융회사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블로그나 유튜브 여행 채널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뒤에가 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엄청 긴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술집, 바가 많은 뭐 랑콰이퐁 뭐 이런 관광지들이 쭉 있습니다. 직접 와서 보셔야지 이런 여행 채널로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 뭐 브레게라던가 롤렉스 뭐 이런 것들은 너무 보편적인 브랜드고 한국에 잘 들어와 있지 않은 그 완전 하이엔드 브랜드들도 여기는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 쇼핑을 하실 때 지금은 가격적인 면보다는 우선은 한국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쇼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반대편인 구룡반도 쪽에서는 또 일반 브랜드들 보편화된 브랜드들을 구매할 때는 그쪽이 낫고 오히려 조금 그거보다 높은 하이엔드 브랜드들은 홍콩섬 쪽으로 넘어오시면 좀 대접받으면서 구매하실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워낙 그 높은 임금을 받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롤렉스는 사실 그다지 쳐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차고 있습니다. 아까 지하철 타는데도 롤렉스 산 사람 한 10명 본 것 같아요. 그만큼 잘 사는 나라이기도 하고 또 소득이 높지만 여기서 거주하기에는 엄청난 월세와 생활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그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라는 관광지 근처로 지금 가는 중인데 산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계단을 계속 올라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일반적인 관광지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식민지 플러스 자본주의의 잔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성격을 띈 곳이에요. 그 이유가 한에는 예전에 영국 식민지 시절에 부유층들이 영국 사람들이 다 그쪽에 거주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관광지로 많이 가는 이 야경을 보는 빅토리아 피크 트램이 생긴 이유가 그 영국 사람들이 사는 곳에 편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홍콩 시민들은 트램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 위쪽에 있는 영국 사람들 이제 고위층 사람들이 그쪽에 거주를 하면서 그 사람들 용으로 만든 게 빅토리아 피크에 있는 트램인데 지금은 그게 이제 관광지로 또 관광 상품의 하나로 지금 여기에 여겨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고 와 야경 이쁘다 하는데 사실은 홍콩을 식민 지배했었던 영국인들을 위해서 만든 잔재물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찾아가서 보여드리는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도 빅토리아 피크까지는 아니지만 산 위에 부유층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렇게 계단이 높게 계속 올라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보이는 산이 빅토리아 피크, 빅토리아 산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저 아래쪽에 무덤이 있거든요. 공동묘지가 중국 사람들, 홍콩 사람들한테는 무덤에서 갖고 오는 그 죽은 자, 망자들의 기운이 불을 갖고 온다고 해서 공동묘지 위쪽에 있는 그런 집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홍콩을 가이드를 끼고 패키지 여행을 오시면 가이드 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는 게 우리나라 강수정 씨 아나운서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여기 홍콩에 시집을 와서 빅토리아 피크 위쪽에 굉장히 비싼 집에
신혼집을 차렸어요. 그 지역을 지나가면 가이드가 그 집을 찍어서 얘기해 줍니다. 아, 여기가 강수정 씨가 사는 집입니다.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여기 홍콩에 유명한 배우들이 사는 리펄스 베이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뭐 한남동, 뭐 굉장히 비싼 동네 또 이사를 했다고 얘기를 좀 전에 들었어요. 드디어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이 구간마다 언제 움직이는지가 쓰여 있어요. 출퇴근 시간대는 내려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뭐 내리막으로 하고, 퇴근 시간에는 올라가는 쪽으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좀 되어 있어요. 여기도 워낙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항상 소매치기 조심하시고, 이런 거 이용하실 때는 항상 안전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홍콩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바다 위에 도로가 없기 때문에 차나 지하철을 타고 해저도로를 통해서 다니고, 그 위로 다닐 때는 출퇴근을 페리, 우리 유람선 같은 걸로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타고 다시 구룡반도로 넘어가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야시장과 저녁 때 레이저쇼를 한번 보여드리고, 저는 또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야 돼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다가 쇼핑몰이 있어서 잠깐 이렇게 카메라를 켜서 보여드리는데, 제 생각에는 언제부턴가 중국의 음식이라던가 중국의 문화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망하기는 했지만 한때 유행했던 대만 카스타라나 공차라던가 그 밀크티라던가 그런 것들이 워낙 다양하기도 하고, 그 이후에는 중국 간식이라고 그래갖고 아이들이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사 먹는 중국 간식들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한국 사람들이 이 중국의 문화나 음식 이런 물건에 접근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것 같기도 하고, 그만큼 또 익숙해진 것 같기도 해요. 또한 마라탕이나 버거라고 샤브샤브 같은 것도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홍콩이라던가 중화권에서 꽤 유명했었던 그런 브랜드들을 한번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시면, 아, 이게 한국에서도 먹히겠다 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게 있는데, 요즘에 많이 보이는 것들은 저 왼쪽에 보이는 저런 과일을 이용한 음료, 약간 퓨전 과일 음료들이 중국 본토뿐만이 아니라 홍콩에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팬케이크 같은 경우, 뭐 우리나라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프랜차이즈의 팬케이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줄 서서 먹을 정도로 상당히 눈에 띄게 손님들이 좀 많아요. 혹시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홍콩이나 중국에 오시면 줄 서 있는 데를 한번 가보시고 꼭 한번 맛을 보신 다음에, 이게 한국에서도 먹힐 정도로 괜찮은 아이템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한 번쯤은 시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홍콩에 여행 중에 재밌는 점을 하나 뽑자면은, 홍콩은 이제 아무래도 땅덩어리 자체가 좁다 보니까 이동하는 유동인구들을 이 기본적인 인도가 소화하기 쉽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인도는 이때 이렇게 위쪽에 고가도로로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룡반도 쪽은 아니지만 이쪽 홍콩섬 쪽에는 거의 대부분의 도로에 고가도로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걸어다니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편하게 걸어다닐 수 있도록 고가도로가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횡단보도도 없고 안전하기도 하고 빠르고 아주 좋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가도로를 쭉 따라가다 보면 반대편 구룡반도로 넘어갈 수 있는 페리를 타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이 아래 인도에서 뭔가 신호등을 건너고 하지 않아도 그냥 고가도로를 따라다니면 페리 타는 데까지 바로 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애플 스토어가 있잖아요. 이게 한때 그 유명했던 아시아에서 가장 큰 애플 스토어로 열렸던 곳입니다. 지금은 사실 큰 의미가 없기는 한데, 처음에 여기가 열렸을 때 저도 애플워치가 처음 출시됐을 때 여기밖에 안 팔았거든요. 일본하고 아마 여기 홍콩만 팔았을 거예요. 그래서 신천에 있다가 애플워치를 사러 여기까지 와서 줄을 서서 기다린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잘 차고 있는 애플워치가 여기서 샀다는 거, 저에게는 좀 큰 의미가 있는 매장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요 옆에 엄청 높은 건물이 IFC 타워라고, 예전에는 여기가 홍콩에서 가장 높은 곳이었는데 저 반대편에 더 높은 게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약간 명성을 잃긴 했으나 그래도 홍콩에서, 특히나 홍콩 섬에서는 가장 랜드마크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타지는 않지만 저런 관람차도 있고, 이쪽에 보시면 이게 다 금융 건물들이에요. 뭐 크레딧 스위스라던가 스탠다드 차티드, 여기는 AIA 보험사도 있고 뭐. 그런데 지금 저렇게 건물들 모양 생긴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지은 게 아니라 아까 설명드렸었던 풍수지리에 근거해서 지어진 모양이라고 보통은 설명을 합니다. 제가 사실 오래돼서 기억이 좀 잘 안 나기는 하는데, 그 예전에 일본 자본이 여기다가 건물을 세웠어요. 그래서 칼 모양으로
여기 건물을 딱 세웁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운이 이 홍콩, 중국 반도에 들어와서 칼을 꽂겠다라는 걸로 디자인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 자본이 들으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감히 일본 니네가? 그래서 중국이 바로 옆에다가 건물을 칼집 모양으로 만듭니다. 칼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칼집 모양으로 덮어 쓰는 그런 방식으로 모양을 디자인해 갖고 건물을 세웠어요. 예전에는 칼만 보였다면 그 옆에 건물이 들어서면서 옆에 칼이 가려지는 그런 모양의 건물로 지은 건물도 있습니다. 이런 건물의 하나하나를 조금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막 스토리도 재밌고 뭔가 역사적인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신기하기도 하고, 여행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재밌는 스토리를 더 이어갈 수 있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여지는 화면에서 되게 특이한 게 있는데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도 엄청 유명했던, 전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했던 장국영이라는 홍콩 배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만다린 오리엔탈이라는 건물이 보이시죠? 여기가 호텔입니다. 장국영이 자살을 할 때 저 건물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어요. 홍콩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은 만다린 오리엔탈 건물을 보면 항상 그 장국영을 그리워하고 추모하기도 합니다. 고가도로를 쭉 걸어서 오면은 침사추이 방향, 로어덱, 이제 위에는 어퍼덱이라고 해서 2층짜리에서 위로 탈지 아래로 탈지, 뭐 아래층으로 가면 아래로 가고 위로 가면은 위층을 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타면 저 반대편인 구룡반도 쪽 하버시티라는 큰 쇼핑몰 앞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유람선 같은 게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평생 한번 탈까 말까 하겠지만 여기는 그냥 출퇴근을 이걸로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간단한 교통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액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저도 구매를 해볼게요. 여기 토큰 밴딩 머신이라고 돈 넣어갖고 티켓을 사는 거예요. 성인 한 명, 저 5달러짜리를 뭐냐, 옛날과 똑같습니다. 이 플라스틱 동전이 나와요. 다시 지금 정면에 저 보이는 하버시티라는 쇼핑몰 쪽 항구로 들어갈 예정이에요. 근처에 살짝 구경하고 저녁 때 야시장이 열리는 몽콕 지역, 그 다음에 레이저쇼가 열리는 해변 쪽으로 와서 일정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명품 플래그십 스토어들이 질비에 있어요. 아마 그 쇼핑몰 같은 거 하는 친구들 사진 찍을 때 여기서 제일 많이 찍는 것 같아요. 사실 맘 같아서는 여기 있는 시리즈 색상별로 다 사서 집에다가 진열해 놓고 싶은데